어서 오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지쳐 보이시네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친 사람과 힘든 사람은 꼭 같은 얼굴을 하고 오진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울면서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면서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들어오죠. 그런데 손님은 오늘은 그냥 많이 지쳐 보이네요. 앉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잔은 오늘은 가벼운 걸로 드릴게요. 이상하죠?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오히려 무거운 잔을 쥐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손님은 그러면 더 지칠 것 같아서요. 손에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잔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말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손님 얼굴에 말보다 먼저 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요.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도 어딘가 맞지 않고요. 많이 지쳐 보여요. 그냥 하루가 고단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래 자기 자신을 데리고 다닌 사람처럼요. 네, 그런 얼굴이 있어요. 하루가 끝나면 꼭 누군가를 업고 온 것 같은 얼굴. 그런데 이상하죠.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손님 등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 손님 발목을 잡은 것도 아니고, 누가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닌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몸이 무거운 건지, 마음이 무거운 건지, 아니면 그냥 나라는 사람이 무거운 건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묻지는 않을게요. 사람이 지쳤을 때는 사정을 설명하는 일도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지쳤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런 걸 하나씩 꺼내놓는 것도 힘이 남아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럴 힘도 별로 없어 보여요. 자, 여기요. 이 잔은 보기보다 얇아요. 그래서 처음 잡을 때는 조금 조심하게 되죠. 세게 주면 깨질 것 같고, 너무 느슨하게 들면 놓칠 것 같고. 그런데 꼭 잔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도 가끔 그렇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잡고 있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 세게 붙잡으면 숨이 막히고, 그렇다고 놓아버릴 수도 없고, 그 중간을 찾는 일이 이상하게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술은 강하지 않게 할게요. 향은 조금 남고 목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 걸로요. 오늘은 무언가가 오래 남는 것도 손님에게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서요. 자,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잡으세요. 그렇게요.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잔은 그렇게 들어도 되거든요. 사람이 정말 지쳤을 때는 무거운 말보다 가벼운 물건 하나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손에 쥐고 있어도 되는 것. 오늘은 이 잔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네요.
오늘은 손님 대신에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는 가끔 문을 닫고 나서 오늘 하루를 다시 생각해요. 어떤 손님이 왔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잔을 남겼고, 어떤 표정으로 나갔는지. 그런 걸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분명 하루가 끝났는데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날이 있어요.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잔을 닦고 있는 느낌. 이미 닦은 잔을 또 보고, 이미 정리한 테이블을 또 보고, 이미 닫은 문을 또 확인하는 느낌. 혹시 손님도 그런가요? 하루가 끝났는데 마음 안에서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은 날. 누워있는데도 계속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 날. 오늘 내가 잘했는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이대로 괜찮은 건지, 내일은 뭘 해야 하는지. 아니, 내일이 오기 전에 나는 대체 오늘 뭘 한 건지. 그런 것들이 자꾸 남아서 잠깐 쉬는 것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는 날이요. 네, 맞습니다. 아마 손님도 쉰 적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누워있던 시간도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도 있었고, 잠깐 휴대폰만 들여다본 시간도 있었고,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쉰 것 같지가 않았을 거예요. 누워있어도, 쉬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겠죠. 이제 어떡할 건데?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야? 남들은 지금도 가고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들이 옆에 앉아 있으면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게 돼요. 그건 휴식이 아니라 잠깐 멈춘 채로 신문 받는 일에 가깝죠. 손님은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쉬었을 겁니다. 몸은 멈춰 있는데 마음은 계속 자신을 불러 세우는 방식으로요. 분명 시간은 지나갔는데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멀리 간 것 같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이룬 것 같고 누군가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만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날. 그래서 자꾸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왜 아직도 여기 있지?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나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이렇게 벅찰까? 사람은 가끔 자기 자신을 데리고 사는 일에도 지칩니다. 밥을 먹여야 하고, 재워야 하고, 씻겨야 하고, 일으켜야 하고, 울 것 같으면 달래야 하고, 불안해하면 붙잡아야 하고,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세워야 하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찮은 척까지 시켜야 하니까요. 그게 매일이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라도 무겁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진 않아요.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쉬는 동안 밀려오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사랑할 힘도 없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만 괜찮아지는 동안 매일 나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피로는 잘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손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너무 오래 헤맨 건지도 몰라요. 잠든 아이를 업듯이 조심스럽게 안아야 하는 날이 있는데 손님은 그동안 자기 자신을 짐짝처럼 끌고 왔던 거죠. 빨리 가야 한다고, 멈추면 안 된다고,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계속 끌고 왔겠죠. 손님, 업은 사람도 지치지만 업힌 사람도 지칩니다. 계속 미안해해야 하니까요. 내가 무거워서 미안하고, 내가 느려서 미안하고, 내가 자꾸 멈춰서 미안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고, 그렇게 둘이 함께 지쳐버린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손님도, 하루 종일 손님에게 끌려온 손님도, 둘 다요. 그러니 오늘은 둘 중 하나를 탓하지 말기로 해요. 업고 온 당신도 애썼고 업혀온 당신도 애썼습니다. 둘 다 그 나름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앉아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은 하지 않을게요. 손님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 언젠가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 뭔가를 시작해야 하고 어디론가 걸어가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계속 보낼 수는 없다는 것. 네, 앞으로 가야죠. 살아간다는 건 결국 계속 걸어가는 일이니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위로할 생각은 없어요. 바깥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시간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해야 할 일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손님이 문을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상냥해지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요, 손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말과 자기 자신을 끌고 가야 한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손님은 아마 그 둘을 너무 오래 같은 말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움직여야 하니까 나를 몰아붙여야 한다고. 늦었으니까 더 세게 잡아 끌어야 한다고. 멈추면 안 되니까 마음이 따라오든 말든 일단 끌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사람은 끌려가면서는 오래 걷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갈 수 있어요. 화가 나서도 갈 수 있고, 불안해서도 갈 수 있고, 뒤처질까봐 겁이 나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잠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는 못 갈 거예요. 계속 혼나면서 걷는 사람은 언젠가 길보다 걷는 일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니까요. 손님은 앞으로 가고 싶은 게 맞겠죠. 그런데 앞으로 가기 전에 매번 자기 자신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길을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 안쪽의 문을 먼저 지나야 하는 사람. 문 앞에는 늘 같은 질문들이 서 있었겠죠.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왜 아직도 여기지? 이렇게 늦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난 왜 아직도 나 하나도 제대로 못 데리고 갈까? 그 질문들을 하나씩 지나서야 겨우 한 걸음을 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요. 손님은 그저 길 때문에만 지친 게 아닙니다. 길 앞에 서기 전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오래 붙잡혀 있던 거예요. 저는 손님이 무엇을 이뤘는지 몰라요. 많이 해낸 사람인지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저는 손님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이미 많이 해냈다고, 남들이 몰라줄 뿐이라고, 그런 말들이 필요한 밤도 있겠지만 오늘 손님에게는 조금 다른 말이 필요해 보여요. 손님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 감각을 제가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보이는 건 있어요. 손님은 앞으로 가지 못해서만 지친 게 아니라 앞으로 가기 전마다 자신을 너무 오래 재판대에 세워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충분했는지, 늦지 않았는지, 남들보다 뒤처지진 않았는지,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지, 그걸 매일 묻고, 매일 따지고, 매일 판결했겠죠. 그리고 대체로 유죄였을 겁니다. 열심히 살지 못한 죄, 제자리인 죄, 늦은 죄,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죄, 시작해도 끝까지 가지 못한 죄, 쉬면서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 죄. 손님, 매일 유죄를 선고받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길도 벌처럼 걷게 돼요. 걸어도 버리고, 멈춰도 버리고, 쉬어도 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느 순간 앞으로 가는 일보다 자기 자신과 마주치는 일을 더 무서워하게 돼요. 넘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넘어진 뒤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알아서 무서운 것.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패한 뒤에 내가 나를 얼마나 오래 괴롭힐지 알아서 무서운 것. 그래서 시작이 어려웠던 걸지도 모르죠. 시작하면 길이 열려서가 아니라 시작하면 또 자신을 심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손님, 자신을 데리고 산다는 건 자신을 계속 끌고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끌고 다니면 언젠가는 둘 다 다쳐요. 끌고 가는 사람도 손이 아프고 끌려가는 사람도 발목이 아픕니다. 평생 같이 걸어야 할 사람을 매일 신문하면서는 멀리 가기 어려워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답답해도, 너무 늦고 서툴고 자꾸 망설이고 가끔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손님이 데리고 살아야 될 사람인걸요. 좋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그런 말은 너무 멀어요. 손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좋아할 힘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오늘은 그냥 재판대에서 내려오게만 해보는 거예요. 판결은 나중에 해도 돼요. 아니, 가능하면 조금 더 미뤄도 되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나를 유죄로 만드는 일을 잠깐 멈춰보자는 겁니다. 대단한 자기애가 아니에요.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새로운 출발도 아닙니다. 그저 잠깐 자기 자신을 피고인석에서 내려오게 하는 일, 그 정도요. 잔을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렇게요. 처음보다 힘이 조금 빠졌네요. 잠시만요. 손님 손끝에 실이 하나 감겨 있으시네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아주 가는 실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손님이 손님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쥐고 있던 실이겠죠. 처음에는 필요했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도망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꽉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실은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손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끊지는 않을게요. 그럴 수 있는 실도 아니고요.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손님이 그걸 왜 쥐고 있었는지 제가 모르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조금만 들어 올릴게요. 손끝에 파고든 부분만요. 네,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박혀있던 걸 손바닥 위로 조금 얹어두면 됩니다. 실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 손님 손 안에 있죠. 다만 아까처럼 살을 파고들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됩니다. 놓은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죠. 그저 너무 세게 쥐고 있던 것을 손바닥 위에 잠깐 올려둔 것뿐이에요. 손님, 자기 자신을 데리고 산다는 건 자기 자신을 계속 움켜쥐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놓쳐버릴까봐 불안해서 너무 세게 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잡고 있는 사람도 아프고 잡혀있는 쪽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 손님이 쥐고 있던 걸 빼앗는 게 아니라 손끝에 파고든 힘을 조금 덜 아픈 자리로 옮겨놓는 것. 문까지 걸어갈 수 있을 만큼만요. 오늘 당장 멀리 가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까지는 같이 걸어볼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달라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자기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부터 모든 걸 잘 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자신을 끌고 가지 말고 옆에 세워두세요. 앞장 세우지도 말고 뒤에서 몰아붙이지도 말고 그냥 옆에요. 같이 가야 할 사람이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직 믿기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은 그 사람을 벌 주면서 걷지는 맙시다. 자, 문을 열어드릴게요.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바깥은 여전히 그대로일 거예요. 길도 그대로고 언덕도 그대로고 시간도 여전히 손님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가겠죠. 그래도 하나만 다르게 해볼까요? 그 길 앞에서 자신을 먼저 몰아세우지는 않는 것. 왜 아직 여기 있냐고 묻기 전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만 말해보는 것. 멀리 가지는 못해도 문 밖에 서는 것까지는 해본 거니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손님. 남의 짐은 내려놓을 곳이라도 있죠. 주인을 찾아 돌려보낼 수도 있고, 이건 제 몫이 아니었다고 조금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하죠. 버릴 수도 없고,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문 앞에 두고 갈 수도 없고, 끝내 데리고 가야 하죠. 그래서 아마 제일 조심해서 만져야 하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지기 쉬워서가 아니라 오래 같이 가야 하니까요.